그래가지고 결국에 어쨌든 무슨 페리돈인가 그 약은 뺐어요. 빼줬어요. 네. 약을 이제 빼고 먹으니까 어때요?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본인이 약을 먹으면서 일어나는 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별로 뭐 본인 신체나 생활에 뭐 별 크게 문제가 없다든지 있다든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봐요. 줄였는데 그 이후로 뭔가 계속 설사를 하고 있고요. 설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설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덜 피곤해요. 아, 덜 피곤해요. 네. 진작 뺄 걸, 그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그럼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요? 저는 독립하고 싶어요. 독립하고 싶어요. 네. 본인한테는 독립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엄마의 감시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싶어요. 엄마의 감시, 그게 뭔가요, 본인한테? 본인의 삶에 있어. 지금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 이, 본인이 일하는 데 가서 일하고, 언제 몇 시쯤 집에 들어가요? 7시에 끝나. 7시에 끝나서 이제 집에 가는데, 거기에 엄마의 감시라는 게 뭐고, 또 독립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일단 집에 있으면 뭔가 저는 막 노래 틀어놓고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는 시간 이외에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뭐 리듬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근데 본인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노래 틀어놓고 리듬 타는 거 한번 누구 노래 한번 올려주실래요? 무슨 노래 좋아해요? 예, 한번 그걸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그거를 봐야지 엄마가 본인에 대해서 가지는 걱정이 네. 어떤 수준인가 그걸 좀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몸을 흔들고 그러는 정도인데 엄마는 그걸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왜 싫어하는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미친년이 지금 가만히 안 있고 이런 생각이 엄마는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저도 그거를 느낀 게 네. 제가 뭔가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살짝 흥분돼 있는 모습을 보면은 불안해하는 게 보여요. 그렇죠. 본인이 살짝 흥분된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나 행동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말을 좋아가지고 막 하거나 말 막 하거나 막 약간 뭐 조금 막 할 게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돌아다니거나 맞아요. 뭐 그러면은 그리고 엄마랑 얘기하다가 막 화가 나서 좀 언성이 높아지고 말이 빨라지면은 그때 막 엄마가 좀 긴장하지 않아요? 네. 네, 제가 지금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 빨리 칼 치워라.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이 독립을 한다. 네. 본인한테 엄마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거는 엄마의 감시 감독 또는 엄마가 나를 보면서 또 내가 자유롭게 편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엄마는 그걸 더 불안하게 받아들이는 거. 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럼 본인 독립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갔는데. 청약에 돈이 조금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서울에선 못 살 것 같고 네, 그 돈으로 네. 독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은 독립이라는 거는 엄마한테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공간을 구하기만 하면 네. 내가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독립해서 생활을 하면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나지막하게 일어나고 또 집안 청소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본인이? 그러면 또 조현병이란 타이틀을 얻고 정신병원에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싶어서 독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독립하더라도 본인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 생활 관리 잘 하고 집안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그렇게 지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네, 해야 된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음, 저는 일단
엄마한테 아직 얘기도 안 꺼냈거든요. 뭐를 얘기를 안 꺼냈어요? 집 나갈 거라고. 아,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 네, 네. 그리고 집 어디서 자취할 건지도 말을 안 하려고 네,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본인이 자취한다고 그러면 또 쫓아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킬까봐.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네. 네, 약을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약을 안 먹으면 또 의사 말대로 네. 재발하면 어떡하죠? 약이 지금까지 먹어왔던 게 네. 발휘되는, 그러니까 의사들은 재발했다고 표현을 하고. 그렇죠. 약을 먹다가 중지를 하게 되면 의사들은 금단정세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너 몸이 아프고 힘들 거고 심지어는 이 그 금단정세로 네가 질환 발작을 하거나 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의사들은 또 그게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재발했다라고 또 설명을 하는 상황이 돼요. 근데 사실은 약을 그동안 먹었다는 건 약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약을 더 이상 먹지 않을 때는 이 신체가 약 주세요, 약 주세요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질 때 뭐 그 약이 내한테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은 거였다면 내 마음이 약 달라는 이 신체의 호소를 무시하면서 지낼 수도 있는데 그 약이 내 신체를 억누르는데 영향이 많이 미쳤다면 내 마음이 내 몸을 통제하거나 지배할 만큼 강한 힘이 가질 수 없을 때는 나도 모르게 발작적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신체적으로 괴로운 상태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막 오한이 들고 뭐 이거는 막 뭐든지 모르게 머리가 깨지는 것 같고 마치 온몸에 뭐 바람만 스쳐도 막 콕콕 찌르는 것 같고 뭐 각 사람들마다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네, 이 아픔을 또 이야기를 해요. 네, 그거를 견디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또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본인 그거 예상했어요. 어떤 정세가 일어날지 그거를 내가 견딜 수 있을 건지 또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그 나름대로 약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이 유효 기간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는지.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약간 뭔가 기분이 올라오려고 하거나 그럴 때 왜 운동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계속 뛰거나 그렇게 해서 약간 그런 에너지들을 좀 빼야 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되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이거를 약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종의 반동 작용 같은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외부에서 다른 자극이나 고통 같은 그런 걸로 우리 몸이 또는 우리 마음이 그거를 헷갈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내 신체가 자극을 엄청 많이 받게 되면 약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형성된 내 몸의 반응과 운동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자극이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 게 운동을 많이 해서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또는 약간 아프다고 느끼는 거하고 같이 상쇄가 되니까 이게 견뎌지는데 그러려면 운동하면서 땀이 상당히 많이 나고 조금 본인이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 생활을 최소한 한 달 이상은 해야지만 네. 그 약의 잔존 효과나 또는 약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마음이 네. 또는 몸이 거기서 풀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내가 운동할 거야 라는 결심이 약간 있어요. 약간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만일 그러지 않으면요, 이 본인이 여러 가지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이 엄마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본인이 기분이 좋다고 뭐 심지어는 옷도 안 입고 밖으로 돌아다니려고 한다든지
뭐 아무 남자나 쫓아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엄청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것도 본인이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내가 남들한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도록 내 생활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또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생각은 어느 정도 지금 해놨다는 거네요. 네. 생각은 했어요.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도 않고 그냥 본인이 살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사라진다면 엄마나 동생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약간 경기 반응 일으킬까봐 걱정이 되긴 해요. 경기 반응이라는 게 어떤 경기 반응? 막 갑자기 구급차를 부른다든지 음흠. 막 경찰한테 찾아가서 저를 뭐 실종 실종 신고. 신고라도 어. 하나 뭐 그런 그 일단 짐을 다 빼고 나서 네. 엄마한테 나 이제 독립할 거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본인이 독립할 테니까 뭐 이 방송을 보고 엄마가 이 놀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겠죠, 그죠? 네. 네. 자, 근데 사실은 본인은 미치지도 않았고 정신병에 걸리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본인의 행동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또 정신병 환자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강제로 입원도 시키고 또 본인이 먹으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런 약을 엄마는 억지로 계속 지금 먹이고 있으니까 네. 본인은 그 상황도 내가 견딜 수 없다. 이래서 본인이 집에서 독립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한다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많은 지금 한이 양이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한이 양의 이 선택에 대해서 지지할까요? 아니면 뭔 소리야? 네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집에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약 잘 먹고 죽은 듯이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후자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본인이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본인을 자기 삶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본인을 지지하고 도와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엄마랑 사는 게 편하지 왜 굳이 독립하려고 하느냐. 음흠. 그리고 나가면 다 돈인데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한이양은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독립하고 또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저 앞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래요? 약을 먹는 게 엄청 괴로워요. 그리고 약 먹으면 제가 제 자신이 아닌 것 같고 그렇거든요. 엄마가 맛있는 밥 해주고 그러는 건 고맙지만 약을 먹는 이상 저가 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느껴요. 그래서 독립하려 합니다. 그래요. 본인이 사실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또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독립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엄마 따뜻한 품 안에서 약 먹고 그냥 죽은 듯이 사는 거는 그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본인은 독립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요. 만일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 주위 사람들이 본인한테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상해 보여도 그냥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쟤도 그냥 자기를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그냥 그러게요, 그죠. 크게 주위 있는 사람들을 뭐 큰 피해를 주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아, 저 사람은 참 희한하게 독특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냥 수용하고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죠, 그죠? 네. 네. 그런데 당장 경찰 불러, 당장 앰뷸런스 불러, 그래놓고 바로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말이 좋아 입원이지. 감금시켜. 그냥 이 사회에서 빨리 처리시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네, 다른 사람 대를 끼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죠? 네. 근데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너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안 돼. 웃기죠, 그죠? 네. 제가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그런 것도 아닌데. 네. 그 식당 주인 보고 오빠가 사주면 어때요? 뭐 이 소리 했다고 해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네. 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하는 거 진짜 재밌는 나라죠. 네. 예, 지금 그렇게 만일 그게 이 트럼프는 지금 당장 아마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 만일 트럼프가 한국에서 있다면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 상담 나와가지고 본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후련해요. 후련해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이제 본인하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이 좀 더 굳어지고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본인이 주위 있는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왜 그렇게 고생하는 길을 네가 사서 하냐 라고 하는 데 있어 본인 스스로 이게 고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라는 거를 본인이 뚜렷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네. 네, 그렇게 알았으면 본인 아주 자기 자신을 오늘 잘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 당신은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정신병이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아주 잘 보여준 거죠. 네. 네, 나는 그런 정신과 의사를 보면 정신과 의사는 옛날에 중세에 이 신부나 이런 사제들하고 비슷한 분인 것 같아요. 딱 보는 순간 너는 조현병이야, 너는 우울증이야. 그건 옛날에 사탄을 쫓아낸다고 그 사제들은 십자가라 대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정신과에서는 약을 본인한테 막 주면서 무기력한 상태로 만드는 걸 치료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사제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지금 본인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네. 이제 본인이 독립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네. 다시 한번 또 본인이 독립된 삶이 어땠고 혹시 그 사이에 또 재발돼가지고 정신병으로 끌려갔는지 아닌지 잘 살아 있어요인지 아닌지는 한 1, 2년 있다가 다시 황심소에 나와서 이야기해 주실 거죠? 네, 그래 주세요. 네.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아셨습니다. 2021년을 성공의 해로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폭망한 2020년은 보내고 2021년 인생의 성공을 만들고 싶다면 2021년 성공 프로젝트 캠프에서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 개별 맞춤 새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도 얻어가세요. 내년 새로운 도전이나 삶의 전환을 앞두신 분,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세상에서 진로가 고민이신 분,
새해가 걱정되고 계획을 세워도 작심삼일로 끝나시는 분, 그리고 이런 분들이라면 누구나 12월 19일 캠프에서 만나요. 이번 캠프에서는 황상민 박사님의 조언에 더해 참가한 모든 분들께 WPI 상담 코칭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심도 깊게 WPI 프로파일을 해석해주고 황 박사님이 주신 솔루션에 대해 세부적인 코칭도 해드립니다. 심지어 엑스트라 옵션인 팔로우업 서비스를 추가 신청한 분들께는 캠프가 끝나고도 1, 2, 3월 매월 1회씩 총 3회 WPI 상담 코칭 전문가가 새해 계획과 실천에 대한 팔로우업 코칭도 해드립니다. 다가오는 12월 19일 2021년 성공 프로젝트 캠프에서 나에게 맞는 새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도 받으셔서 성공적인 2021년을 만들어 보세요. 2021년은 당신의 성공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